이 세금에 대한 메리트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공용관리비는 사실 매월 계산을 하지만 실제 가격 견적서의 계산인데 메이저 콘도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등기를 이전을 받을 때 딱 한 번 내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쿼테이션의 아래에 있는 글의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시죠? 안녕하세요, 글로벌하우스입니다. 저는 오늘 기존의 현장에서 매물을 소개하는 영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사무실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국 부동산 관련해서 필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여기 빨간색 글씨 보시나요? 태국 부동산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이런 문구를 제가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태국에서 부동산 구매를 진행을 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들, 또 우리가 부동산 구매를 할 때 내야 하는 세금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그리고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리스트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 용어들 모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부동산 구매에 진심이 아니다 하시면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다만 나는 태국 부동산 구매를 계획하고 있고 정말로 진심이다 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모든 과정들, 제가 설명하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자세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모든 정보들을 캐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태국 현지 부동산 법인으로서 에이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말씀드린데 저희의 주 고객은 사실 한국 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 국적의 다양한 외국 분들입니다. 자, 이에 대한 배경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분들도 태국인을 비롯해서 중화권, 영어, 러시아, 미얀마, 한국인, 자, 요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태국 현지에서 방문한 부동산의 수만 하더라도 수백 곳이나 되고, 채널, 특히 한국 채널 말고도 영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부동산 매물만 하더라도 100곳이나 넘습니다. 그만큼 태국 전역에 다양한 건설사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고, 그만큼이나 한국뿐 아니라 주로 외국인들이 태국 부동산 구매 과정에서 실질적인 서포트들을 정말로 많이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의 모든 경험과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영상이 태국 부동산이 좋다, 특정 콘도가 좋다 이렇게 소개하고 홍보를 하는 영상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해외 부동산 구매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설득의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외 부동산을 추천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분이 일반적으로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만큼 누군가가 추천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개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계획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는 부분들이지, 누군가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태국 부동산 구매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와 그 속에서 아셔야만 하는 정보, 그리고 사전에 미리 알고 숙지하셔야지 수월하게 진행되고 손해보지 않는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희에게 구매를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안내도 이 영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강요는 없고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서포트들을 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태국 부동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태국 부동산은 우리가 콘도와 하우스가 있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풀빌라, 타운하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풀빌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태국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태국의 법상 랜드, 토지를 외국인 명의로 다이렉트로 소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특히 한국 분들은 주로 콘도를 많이 찾으시는 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방콕의 방라지역, 파타의 동부지역, 푸켓의 서부지역이 풀빌라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는 동네이죠. 그만큼 다양한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풀빌라를 많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적인 부분은 설명을 하려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우리가 아는 콘도, 한국에서 아파트 개념과 유사한데 콘도를 많이 찾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외국인 명의로 콘도를 바로 구입을 해서 소유권 이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태국에서는 이 외국인 콘도 할당제가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 Foreign Quota Ownership 룰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최대 각 빌딩, 각 건물의 49%까지 소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한 건물의 유닛이 총 100채라고 생각을 하면은 외국인은 최대 49채까지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 정보를 드리면, 사실 이 한 채, 두 채 유닛의 숫자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토탈 세일러블 에리아, 그래서 건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총 면적의 49%까지 외국인이 구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태국인은 최소 51%부터 최대 100%까지 모두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명의로 콘도를 구입하는 거, 외국인 명의로 콘도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유닛, 자, 이게 더욱더 메리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외국인 쿼터를 찾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 구매와 비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자동차 구매와 운전면허가 별개이듯 부동산 구매와 비자도 별개입니다. 비자는 내가 태국에 거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권리를 받는 거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이 자산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태국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 엘리트 비자를 준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특정 부동산을 구입을 해서 엘리트 비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건설사에서 고객이 해당 건설사의 부동산 매물을 구입을 하면 엘리트 비자를 별도로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별도 신청이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물이 200만 바트입니다. 근데 엘리트 비자 신청 비용이 100만 바트입니다. 그러면 이 건설사는 부동산 매물 금액을 300만 바트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트 비자를 신청해주는 건설사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엘리트 비자 비용이 탑업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진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그마저도 현재는 엘리트 비자를 같이 제공하는 이 부동산 프로젝트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내가 엘리트 비자를 희망한다 하시면은 태국 부동산 구입을 하시고 엘리트 비자를 별도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태국에서 제 경험상 비자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도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죠. 그래서 계시다가 중간에 다른 국가 여행도 갔다가 오실 수도 있고, 한국 돌아갔다 오시면 또 90일 이렇게 체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태국엔 또 은퇴 비자가 잘 되어 있어서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은퇴 비자를 신청하시면 1년씩 계속 갱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계시는 분들, 또 엘리트 비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DTV 비자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노마드, 즉 온라인으로 일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조건들만 잘 이렇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은 5년간 또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국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와서 소비 활동을 할 때 자국의 이런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이 비자 관련된 거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비자 혜택을 주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소비 활동도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잘 만들어 놓아서 사실상 비자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구매와 비자는 별도구나, 이 말은 즉슨 비자가 없이도 태국 부동산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의 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특정 비자를 취득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국 부동산 세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태국에서는 크게 두 개의 메이저 세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양도세, 그리고 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부동산 양도세, 트랜스퍼비라고 합니다. 이 트랜스퍼비를 부동산 양도세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참고로 이렇게 영어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보신 것처럼 자료에서 한국은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명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영어로 된 서류를 볼 텐데, 제가 이 서류 쿼테이션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서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영어로 알아두시는 게 나중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 용어를 영어로도 같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비는 부동산 양도세이고, 태국에서는 신축 콘도, 즉 건설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이 트랜스퍼비, 이 양도세를 최대 2%까지 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최대 2%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은 신축 콘도 구매 시에 건설사에서 1%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구매자 입장에서는 1%만 지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태국에서 트랜스퍼비라고 하는 이 양도세는 영어로는 바잉 텍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동산세, 프로퍼티 텍스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매년 납부하는 세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의 비율이 0.1% 또는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공용관리비보다 적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 텍스, 부동산세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년 내는 거고 약 0.1% 또는 그 미만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메리트가 또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양한 투자가들이 태국을 투자하는 곳에 메리트 있는 이 장점 중에 하나로 이 세금을 뽑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태국의 부동산 필수 납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싱킹펀드랑 공용관리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이 태국 면적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도 제곱미터 쓰죠. 태국에서도 제곱미터를 씁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스퀘어미터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제곱미터 쓰지만 평을 좀 쓰죠, 많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3.3 제곱미터가 1평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래서 태국에서는 스퀘어미터 단위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스퀘어미터 단위가 실제로 쿼테이션을 보게 되면은, 견적서 가격 제한서를 보게 되면은 스퀘어미터, 이 제곱미터 단가가 별도로 나옵니다. 우리나라 평단가 있듯이 제곱미터 단가가 별도로 나오고, 나의 유닛 사이즈 최종 금액을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하나요? 내가 희망하는 유닛 사이즈 곱하기 스퀘어미터 단가를 하게 되면은 최종 유닛 금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최종 금액도 이 스퀘어미터 단가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오히려 방 타입을 물어보죠. 원베드룸, 투베드룸 생각하신 사이즈를 이야기하면은 최종 예산에서
방 사이즈를 나누면 반대로 스퀘어미터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스퀘어미터 단가는 이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퀘어미터 단가로 해당 콘도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필수로 납부해야 하는 이런 금액들도 스퀘어미터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싱킹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싱킹 펀드 아마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싱킹 펀드는 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단 한 번만 처음에 구매할 때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콘도의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영어로 콘도 매니지먼트 오피스라는데 태국에서는 주어리스틱 오피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콘도의 관리사무소에서 구매하는 이 오너들로부터 미리 거두어두는 예산으로 건물의 유지 보수, 그리고 공용시설 보수나 긴급 수리 등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수영장이나 뭐 엘리베이터 같은 큰 공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돈을 관리사무소 쪽에서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너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중요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싱킹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통은 스퀘어미터당 500에서 1000바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싱킹 펀드가 500바트, 스퀘어미터당 500바트다 라고 하고 내가 구매한 유닛의 면적이 50 스퀘어미터라면 500 곱하기 50을 하면은 25,000바트. 이 정도가 싱킹 펀드로 처음에 구매할 때 딱 한 번 지불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시스템이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미리 모든 오너들에게 이 싱킹 펀드를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나중에 큰 공사가 필요할 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콘도 유지 관리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용관리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Common Fee, Maintenance Fee 또는 HOAF라고 합니다. 실제 서류에도 그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 공용관리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안, 이 경비 아저씨, 공용공간에 청소하시는 청소부 아주머니, 관리사무소 직원, 월급을 이렇게 주게 되고 또 조경관리나 수영장, 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용관리비는 사실 매월 계산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선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태국에서 공용관리비는 오너 측에서 지불을 하게 되고 보통 스퀘어미터 단가당 50에서 100바트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구매한 유닛의 면적이 30 스퀘어미터 원베드룸이고 공용관리비가 60바트다 라고 하면은 30 곱하기 60바트, 1800바트가 매월 지불하는 공용관리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태국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우리가 전기랑 수도 계량기를 정부에 이렇게 지불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태국 콘도의 특징인데요. 근데 보통 이 금액이 10,000에서 한 20,000바트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콘도마다 케이스를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쿼테이션을 볼까요? 이게 실제 가격 견적서의 계산인데 메이저 콘도에 있는 자료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세부적인 요 정보는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첫 번째 수파라의 태국의 유명한 프로젝트죠. 여기 아래로 보시게 되면은 프라이스 펄 스퀘어미터, 그래서 스퀘어미터 단가가 268,000 바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아래로 보시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 트랜스퍼 피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래서 트랜스퍼 피는 2%인데 우리가 equally pay입니다. by seller and then the buyer, each side 1%. 딱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모두 나오죠. 트랜스퍼 피가 2% 내지만 우리가 바이어, 매수인 측과 매도인 측에서 각각 1%씩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메인터니스 비는 60바트 per square meter per month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메인터니스 공용관리비가 60바트 per square meter, 스퀘어미터당 60바트이고 매월 지불하는 건데 pay 12 months in advance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12개월 전에 낸다. 1년 전에 선납으로 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보시면은 싱킹 펀드가 550바트 per square meter다. 이러면은 550바트가 싱킹 펀드 이 제곱미터 단위당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내 유닛 사이즈를 곱하면은 딱 한 번 지불하는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one time payment on transfer ownership day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소유권 등기를 이전을 받을 때 딱 한 번 내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 쿼테이션의 아래에 있는 글의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것도 보시게 되면은 AP 태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태국을 이끌고 있는 이 메이저 건설사 중에 하나인데 이 AP 컴퍼니의 쿼테이션도 보면은 트랜스퍼 피 아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터니스 비 싱킹 펀드에서 65바트, 600바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는 산실이 유명한 건설사죠. 마찬가지로 아래 보시면 트랜스퍼 피는 equally share between the seller and purchaser. 그래서 매수인과 매도자 측에서 똑같이 분배해서 지불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common area management fee는 84바트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도 싱킹 펀드가 800바트다. 이렇게 하면은 모두 유닛 사이즈를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은 프라이스 per 스퀘어미터 32만 바트죠. 여기 이 해당 프로젝트가 라차테위, 시암 지역 BTS역 근처에 있는 정말로 프라이베이트하고 좋은 콘도인데 금액이 31만 바트가 나옵니다. 스퀘어미터 단가가.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는 리베라 파타의 유명한 콘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싱킹 펀드가 500바트다 이렇게 나오고 메인터니스비 공용관리비는 50바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파타야에 또 유명한 코파카바나 콘도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싱킹 펀드 500바트이고 공용관리비는 50바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사톤 지역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역 바로 근처에 있는 정말 고급 레지던스 콘도인데요. 지금 보시면 스퀘어미터 단가가 27만 바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싱킹 펀드가 900바트이고 메인터넌스 비가 95바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이데리츠 통로역 근처에 있는 또 고급 레지던스 콘도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싱킹 펀드가 1000바트이고 여기는 메인터넌스 비가 100바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콘도의 퀄리티에 따라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도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트랜스퍼 피 이야기 해드렸고 싱킹 펀드 그리고 메인턴스 피 지금 이야기를 해드려서 지금 이 쿼테이션을 보면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구매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태국 부동산의 구매에 대한 기본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태국에 오셔서 프로젝트를 방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닛 선정하고 계약 체결하고 예약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예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유닛을 홀드해 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내 유닛을 판매하지 마세요. 제가 구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홀드하는 용이고요. 예약금을 내시고 나면은 각종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계약금과 잔금을 납부를 하시는 건데요. 이때 잔금, 계약금 납부하는 방법은 외환송금을 통해서 하시는 건데 외환송금은 내 계좌, 태국에는 내 계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계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사 측 계좌로 다이렉트로 송금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을 받을 때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계약금을 납부를 하는데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완공된 프로젝트를 구입했을 때고 두 번째는 지금 건설 중인 프로젝트를 구입할 텐데 완공된 프로젝트, 우리 영어로는 complete 프로젝트 아니면은 ready to move i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완공된 프로젝트는 잔금을 100% 완납한 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등기 이전 받기 전에 모두 완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건설 중인 프로젝트, 영어로는 off plan 또는 under construction, upcoming 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설 중인 프로젝트는 건설사의 페이먼트 플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송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완공된 이 건설 중인 이 프로젝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먼저 예약금, 부킹비를 납부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부킹피는 원베드룸이 10만 바트, 투베드룸 20만 바트, 쓰리베드룸 30만 바트가 일반적이고 당연히 이거는 나중에 지불한 거랑 다 같이 합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계약금을 납부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예약금 납부 후에 보통 1개월 이내에 30%를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영어로 다운페이먼트라고 하고 참고로 태국에서는 계약금 납부 후에 건설사에서 공식적으로 서명이 된 계약서를 이 바이어, 매수인에게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사 진행에 따라서 중도금을 분할 납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40% 정도를 납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 완공까지 2년이 남았다 그러면은 40%를 나눠서 선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6개월씩 4번 나눠서 한 번 보낼 때 10%씩 미리 선납해서 보낼게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1년치를 한 번에 20%씩 보낼게 이렇게도 보내는데 이 부분은 건설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체크를 하시는데 아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선납해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밸런스 페이먼트를 납부를 하시는 건데 보통 남은 금액의 30%를 최종적으로 납부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을 받는다. 이게 송금에서의 과정 전반적인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스텝으로 돌아가게 되면 네 번째로는 등기, 즉 소유권 이전 요 절차를 밟고 나서 입주를 하는 거다. 이게 태국 부동산 구매의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아는 태국의 부동산, 특히 외국인 부동산 시장은 정말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카더라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자료가 REIC라고 해서 Real Estate Information Center, Government Housing Bank, 즉 태국의 정부 주택 은행 산하의 부동산 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태국 내의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나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한 내용들,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 콘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상황 보고서라고 적혀있죠. 참고로 왼쪽은 이 원본 자료이고 오른쪽은 제가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요 한국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아마 100%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략하게 안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4년 3분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사기간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의한 전국 콘도미니엄 단위 소유권 이전이 11.6% 증가됐다. 아, 이런 자료가 있구나. 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소유권에 대한 양도 금액, 자, 그리고 뭐 외국인 콘도 소유권 이전 면적, 자, 그리고 소유권 양도 건수, 양도 건수의 비중, 가격대별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넘어가게 되면은 자, 요 부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아래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22, 23년, 그리고 23년 상반기랑 24년 게 나오죠. 그래서 2024년 거를 보게 되면은
각 이 국가별로 어떠한 국가의 사람들이 태국 콘도를 구입을 가장 많이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지금 1번이 보면은 중국 39.7%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이 미얀마 9.5%. 미얀마가 많죠? 그래서 미얀마는 이 태국이랑 위에 붙어있는 국가인데 현재 내전으로 인해서 미얀마의 자산가들이 태국으로 자본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에 이 미얀마에 있는 국적의 사람들이 태국 부동산을 많이 구입을 했고, 러시아도 조금 같은 이유겠죠. 불안정한 이제 국가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 자산을 태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타이완, 대만 5.5, 미국 4%, 프랑스 3.7%, 그리고 칠리, 독일 3%, 영국 2.7%, 호주 2%, 인도 1.8%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주의할 사항,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있습니까? 자,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12가 인도가 1.8%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1% 초반대거나 1%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죠. 우리가 한국인들이 뭐 콘도 구입, 태국 콘도 구입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인의 비율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엇이냐면, 태국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인은 메이저가 아니구나. 자, 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건설사에 가보게 되면은 한국어로 응대하는 직원은커녕 브로슈어, 요 자료조차도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우리가 마이너 중에 마이너구나. 태국의 외국인 전체 시장에서 1% 또는 1%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넓게 생각하셔라. 그래서 넓게 생각하는 이 관점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한국 내에서 이렇게 공유되는 정보가 태국의 외국인 전체 시장에서의 정보와 다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다. 꼭 이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넓게 봐야 됩니다. 특히 투자가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전국 상위 도시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구입한 도시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일 첫 번째가 방콕입니다. 38.7%고, 그 다음은 촌부리. 요 촌부리는 파타야 지역이죠. 파타야 지역 쪽이 36%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지역이, 방콕과 촌부리 지역이 이미 합산을 하게 되면은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콘도의 구입의 이 메이저 두 도시는 방콕과 파타야구나. 그 다음에 푸켓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방콕, 파타야, 푸켓이 메이저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인들에게 처음에는 한국인들 부동산을 도와드리는 서포터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시장이 전체 외국인 시장 중에 굉장히 협소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영어랑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랑 중국어 쪽으로 홍보를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저희가 현재 외국인을 더 중점으로 태국 현지 외국인 부동산 시장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의 배경도 사실상 더욱더 큰 시장에서, 그리고 방콕, 파타야, 푸켓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도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메이저 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 서포트를 해주자. 그만큼 저희가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방콕, 파타야 지역, 촌부리 지역이 메이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또 같은 요 REIC 요 연구 이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태국에서 리세일 유닛이 있죠. 신축 콘도를 건설사로부터 바로 구입하는 것과 내가 오너로부터 리세일, 세컨핸드 유닛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주택 비율이 53%고 신축 콘도 비율이 47%입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 신축 유닛을 구입하는 비율만큼 구축 유닛도 많이 구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태국에서는 한번 구입을 하면 판매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정보들도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상 구축 콘도의 판매량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 자료는 조금 특별한데요. 여기는 넘베오라는 이 웹사이트인데, 여기가 전 세계 도시나 국가의 생활비, 부동산 가격, 이러한 이런 데이터를 비교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방콕의 요 평방미터당 가격, 방콕 중심가의 평방미터당 가격을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게 나오는데, 지금 제일 아래로 보시면은 2010년에 2,400달러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쭈르르륵 올라가면서 3,000달러, 4,000달러를 찍고, 그리고 2024년도에는 5,000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2010년 기준으로 지금 현재는 약 2배 이상 더 가격이 올랐다, 평균적인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지금 이래서 좋다 안 좋다 이거를 떠나서 이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자료를 봄으로써 아실 수가 있고,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고, 당연히 제가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해당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이 기간에서 정리를 한 건데, 여기는 이 제곱미터당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아시아 지역인 것 같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쭈르륵 있는데, 지금 방콕이 중간에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퀘어미터 단가가 5,000달러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서울은 3위, 18,000, 지금 3배 이상 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콕이라는 이 도시가 이 스퀘어미터 단가가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쵸?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위에 일본이 7,9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래의 방콕의 가격이 더 오를까 아니면은 서울의 가격이 더 오를까 이런 것도 한번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참고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국 부동산에서의 외국인 쿼터 부동산 시장, 실제로 구매할 때의 진행 절차와 그 속에서 알아야 하는 세금과 필수 납부 내역들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들은 저희를 통해 가셨을 때의 절차가 아니라 태국 부동산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알아두시면은 사장님이 구매를 하실 때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절대로 저희를 통해서 구매하셔라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시간을 두시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다른 곳과도 비교를 해보신 후에 나에게 가장 맞는 곳에 도움을 청해서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또한 아무에게나 도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고민을 해보시고 글로벌하우스 투어를 통해서 도움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실제 구매 플랜을 계획하시고 생각해 두신 예산, 저희는 계획하신 예산 안에서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희망사항, 구매 목적이 예를 들어서 거주용이다 아니면 세컨드 하우스다 또는 투자 목적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 룸타입, 편의시설 등 희망사항을 중점적으로 알아봐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실질적인 구매 계획, 내가 언제쯤 구매를 하고 싶다 이러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서 예산, 희망사항, 구매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정보를 드리고 서포트 해드릴 수 있는 일정을 정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태국에서 자산을 소유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이고 박수 받으셔야 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었던지 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께 확실한 서포트를 제공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중요한 과정이 수월하게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장님은 전체적인 이 모든 과정을 확실하게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포트해주는 사람만큼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어떠한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정말로 신경 써서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해서 제작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